이번 시간에는 4선 국회의원인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17대와 그 다음에 19대, 20대, 21대 이렇게 총 46세에 처음 국회에 입문을 해서 18대를 제외하고 19, 20, 21대 이 12년이죠. 요 세 번을 연거푸 당선이 됨으로써 사선 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오늘 사주를 한번 녹색정의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진보 정치계에서는 이제 진보계의 어떤 데모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의 사주가 지금 이분의 사주를 푼다기보다는 이분의 지금 2024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2024년을 풀기 위해서 전체 사주 구조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심상정 의원의 사주를 풀기에 앞서서 심상정 의원이 현재 몸담고 있는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이 거의 1%에서 2% 정도로 거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그런 거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심상정 의원 본인도 그렇고 이분이 몸담고 있는 녹색정의당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사주를 풀고 또 녹색정의당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자면은 지금 오른쪽에 써져 있는 요 구절을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녹색정의당이라든가 심상정 국회의원의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는 이카루스의 날개가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이 구절들이 그것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그 히랍 신화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카루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라고 해서 이 이카루스는 그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이제 건축가였죠.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건축가인 그 다이달로스라는 건축가의 아들이 이카루스죠. 그래서 이 유명한 건축가인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루스가 있었는데 이 다이달로스라는 이 건축가가 그 당시에 이제 왕인 미노스 왕의 미움을 어느 날 미움을 받게 됐어.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아서 일종의 귀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귀향을 가서 크레타 섬이라고 해서 그리스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미궁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레타스는 미궁 속에 이제 아들과 함께 다이달로스라는 건축가와 그 아들인 니카로스가 함께 크레타섬에 이제 미궁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데 원래가 이제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은 건축가였으니까 미궁 속에 갇혀 있으면서 새의 깃털과 밀랍을 모아가지고 두 상의 날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상의 날개를 만들어서 자신 다이달로스와 그 아들인 니카루스에게 이제 날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미궁에 갇혀 있는 크레타섬의 미궁에 갇혀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가 그 섬에서 탈출을 하는데 이 날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새의 깃털과 밀랍을 이용해서 거대한 날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가 이제 크레타 섬의 미궁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탈출할 때 다이달로스가 자기 아들 이카루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낮게 날거나 너무 높게 날지 말아라. 그러니까 태양과
바다의 중간 지점에 적당한 지점에서 날아야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 너무 낮게 낮으면은 이 새 깃털이 파도에 젖어서 날 수가 없게 되고 너무 높게 나르면은 이 밀랍 그러니까 밀랍이라는 것이 이제 꿀벌 집을 만들 때 쓰는 재료예요. 이것은 열을 가하면 녹아버리는 성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이 나르면 태양 열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낮게 날지도 말고 너무 높게 날지도 말아라. 이 얘기를 다이달로스가 자기 아들 이카루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주의를 줬어요. 그렇게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날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탈출을 해서 크레타섬을 탈출해서 이제 날개를 가지고 나는 이카루스 입장에서 이카루스가 날아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나니까 점점 더 높게 날고 싶은 욕망 또 자만 이런 것이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위로 하늘 높이 태양을 향해서 날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태양 열에 의해서 이 이카루스의 날개가 밀랍이 다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에게해 그러니까 에게해 그러니까 그리스 앞바다죠. 그 앞바다에 이카루스가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이카루스의 날개를 심상정 국회의원의 사주를 설명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문구로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왜 이러냐면은 이 심상정 국회의원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6.17%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굉장한 상당하게 그러니까 위협적인 어떤 득표를 했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이 6점 몇 퍼센트라는 거는 큰 다른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득표율이죠. 그 정도로 굉장한 어떤 득표를 했는 아주 참신하고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언변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6.17%의 득표력을 자랑할 정도로 정말로 괜찮은 어떤 장래가 촉망되는 정당이었고 국회의원으로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카루스의 날개를 제가 여기에 상징하는 문구로 인용했냐면은 녹색정의당은 이제 그전에 쓰면 정의당이죠. 이 당은 녹색 정의당과 이 민주당은 항상 이 관계가 적당한 협력과 긴장 속에서 서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서로 도움도 되고 너무 민주당에 밀착해서도 안 되지만은 적당한 긴장과 협력 이것 속에서 특히 녹색 정의당은 성장할 수도 있었고 어떤 자신의 어떤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한때는 거의 10석에 육박할 정도로 국회의원도 의석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석인가 7석인가 이렇게 확보한 적이 있죠. 그 정도로 그런 과정들이 다 민주당과의 어떤 협력과 긴장 속에서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녹색정의당이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감도 보일 수 있었고 어떤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부터 이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협력과 긴장, 이것이 완전히 이제 말살되면서 녹색정의당이 이카루스가 하늘 높이 계속해서 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게 그러니까 태양과 바다의 중간에 적당한 지점에서 날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과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잘 구사하면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않고 이 민주당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벗어나서 국민의힘 쪽으로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게 된 거예요. 이카루스가 태양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 자만에 빠져서 이카루스가 태양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태양 열기에서 날개가 녹아서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에게 지난 대선 때 굉장히 국민의힘에 가까이 갔죠. 그래서 국민의힘과 거의 밀착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되면서 민주당과는 거의 적대적인 관계가 성립이 됐고, 같은 야당이지만 적대적 관계가 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굉장히 가까운 국민의힘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정당으로 이미지가 많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민의힘과 너무 가까이 가 있어 너무 밀착을 했다. 이게 하나 되고, 지난 대선에서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넘어왔을 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 체포 동의안 가결에 당론을 정해서 그게 표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 한 며칠 23일인가 얼마를 단식 투쟁을 하고 이제 기로에 생사의 기로에 야당 대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체포해야 된다는 체포 동의안의 가결 쪽으로 찬성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매우 많은 비난과 원성을 듣게 되면서 민주당과 완전히 멀어진 어떤 그런 코스에 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은 늘 그 녹색정의당이나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항상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굉장히 가까이 동조를 했던 그런 부분 끝까지 완주함으로써 그러니까 0.7% 정도로 이제 당락이 갈라졌는데, 어, 그 국민의힘에 동조를 하지 않았으면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 심상정 의원이 끝까지 완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도와준 꼴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 가을이죠. 작년 가을에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그것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체포 가결되는 쪽으로 표를 당론으로 정해서 그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앙금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무런 부채의식도 없는 거죠. 심상정 의원이나 녹색정의당에 대해서 아무런 부채의식이나 미안한 마음이 없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을 철회함으로 인해서 지금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심상정 의원의 지지율이 아주 낮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에서 2%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심한 거죠, 이 지지율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의 편에 섰던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1번은 대선 때의 앙금이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국민의힘에 밀착했다는 거. 또 하나는 이 지난 가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당론을 정해서 표결을 했다는 거. 그 두 개의 사건이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외면받음으로 인해서 심상정 의원이나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이 형편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상정 의원뿐만 아니라 녹색정의당의 현 상황이 이카루스의 날개, 이 구절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금의 녹색정의당이나 심상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 심상정 의원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은, 심상정 의원은 묘월에 병화인데 이제 지지에서 해묘합하면서 동해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천간에 상관과 급제와 계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묘월, 해묘합한 묘월이 동해인데 묘월의 병화니까 정인격이 되겠습니다. 사주가 격국으로 말하면 정인격이 되고, 이 정인격이 천간에서 기토상관, 정화급제, 계수, 정관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이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상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관이 될 것이고, 인수격 입장에서는 이 상관도 역시 상신의 역할을 하는데, 이 상관과 정관이 연간과 시간에서 있는 관계로 거의 서로가 간섭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간섭을 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정관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고 상관도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격이 상관과 정관을 본다는 것은 파격사주인데, 이렇게 서로가 멀리 서로 있게 되는, 연과 시에 있는 그런 관계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둘 다 인수라는 용신 입장에서는 상관도 상신으로 쓸 수 있고 정관도 상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둘 중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개수 정관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인수격이 상관과 급제와 정관을 보는 이런 구조의 사주에서, 정관의 향방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분의 사주는, 초년에 이 무진 기사 이렇게 오거나 또는 이제 경호, 신미 이렇게 흘러올 때, 이 거의 40년, 그러니까 여기, 신미 대운이 끝나는 게 거의 40세니까, 40년간을 그렇게 많은 발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단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무진 기사가 오면은 여기 있는 정관을 부수게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정관을 부수니까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명예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군데 세운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호대운이나 신미대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대운이나 신미대운도 역시 그러니까 편제와 정제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와가지고는 이 용신 인수를 금극목으로 그러니까 재극인을 하는 거죠. 일종의 재극인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대운 신미대운도 이분에게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운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초반 초중반까지 해당되는 이 40년간의 세월은 거의 아주 고단하고 약간의 그 힘들고 피곤한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임신대운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46세죠. 그러니까 갑신년이 되겠는데 2004년이니까 갑신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갑신년에 갑목이 와서 이 기토를 해결하고 또 대운에 있는 임수는 정화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인수격이 인수용관으로 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승승장구로 꾸준하게 거의 사선 의원을 국회의원을 사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거침없이 해냈던 그런 아주 여장부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원국에 약간 흠이 있지만은 인수용관격이 또는 인용 원사주를 말할 것 같으면 인용 식관이죠. 인용 식관. 인용 식관격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격은 떨어질 수 있는데 격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용 식관격이 성립돼서 이 상관과 정관을 다 상신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중에 더욱 중요한 것이 이 정관의 향방인데 그 정관의 향방을 대운들이 와서 잘 보조함으로 인해서 임신과 계유대운에 큰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현재 상황이 지금 갑술대운 갑진년에 와 있어요. 갑술대운 갑진년에 있으면 이 갑진년 금년 운세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이 갑술대운의 갑목이 와서 이 기토를 해결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갑진년에 또 갑목 이게 또 오면은 이 갑목이 또 왔단 말이에요. 또 오면은 용신이 혼잡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청하게 되지 않는 거죠. 용신이 탁하게 되는 거예요. 용신이 탁하게 되면서부터 이 갑술대운 갑진년의 폐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그 대운과 세운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원사주의 흥결을 잘 보존하면서 이렇게 네 번의 당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업을 이루어냈죠. 그러나 지금 갑술대운 갑진년은 용신을 최종적으로 용신 인수격의 용신이 탁하게 되는 용신이 청해야 되는데 청하지 못하고 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코 편안한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운은 거의 폐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년에 심상정 의원이
지금 22대가 되잖아요.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상당히 시련이 많을 것이다.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지금의 심상정 의원의 처한 처지와 녹색정의당의 처지는 이 이카루스의 날개, 그러니까 다이달로스, 그러니까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날개를 만들어가 아들에게 주면서 했던 그 말, 그러니까 너무 낮게 날지도 말고 너무 높게 날지도 말고 태양과 바다의 중간에 적정한 지점에서 날아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너무 자만에 빠지고 또 욕망에 불타서 태양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던 이 이카루스가 날개가 태양열에 녹아서 추락해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과 매우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카루스의 날개를 함축적인 의미로 여기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녹색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진보 쪽에 있는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들은 민주당과의 어떤 적절한 긴장과 협력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민주당과의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자신의 욕망이나 또 기존에 여러 번 승승장구한 그거의 기세를 타고는 자만에 빠짐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원심력과 구심력 또는 민주당과의 협력과 긴장 이거를 포기하고 그거를 팽개치고 바로 국민의힘에 매우 가까이 가서 국민의힘과 밀착함으로 인해서 심상정 의원 본인도 그렇고 녹색정의당도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죠. 이카루스의 날개죠. 민주당과 적정한 긴장과 협력에 유지하지 못하고 태양을 향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너무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바다에 빠져 죽었던 이카루스와 같은 그런 운명에 현재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심상정 국회의원 이분의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